네, 우리가 어플라이 함수에 대한 부분부터 이어서 강의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렇게 함수를 써서 그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루프에다 집어넣고 결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얻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해봤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래프는 뭐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의 코드로 이렇게 그럴듯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어서 그 펑션을 우리가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함수들을 정의해서 쓰다가 보면 또 이렇게 자주 쓰게 되는 종류의 함수들이 있고요. 이제 R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베이스 패키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함수로 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함수들은 어플라이 계통의 함수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함수들은 처음에 이 R 프로그래밍 언어가 S 랭귀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함수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R을 쓰다 보니까 자주 쓰게 되는 함수들이 있었고 그런 함수들을 이렇게 기본 함수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바로 이 어플라이 계통의 함수들입니다. 어플라이를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일단은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매트릭스가 아니어도 이제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어플라이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 같은 것들을 할 때에는 그 적용하는 대상이 뉴메릭이겠죠. 문자열에는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요. 매트릭스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1부터 100까지라고 할까요? 숫자를 집어넣고 어, 그 줄의 숫자를 제가 10개로 할까요? 몇 개로 할까요? 10개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컬럼의 숫자를 10개로 하면 우리가 간단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개의 줄이 있죠. 10개의 컬럼이 있고 10개의 줄에 각각 요 줄에 있는 요 1, 11, 21, 31, 41, 51, 61, 71, 81, 90일의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 줄을 추출해서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2차원 데이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row 컬럼에서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추출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46이라는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네 번째에서 쭉 해서 열 번째 줄까지 다 평균값을 다 구해봐. 그러면 이 짓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귀찮습니다. 근데 지금 10줄밖에 안 되니까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0줄, 뭐 1000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주는 어플라이 함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어플라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베이스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를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m이죠. m이라는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한 함수를 여기다 써서 계산을 할 건데 그 계산을 적용하려고 하는 데가 누구냐? 1이면 줄을 얘기하는 거고요. 2면은 컬럼, 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개의 줄에 대해서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1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함수가 뭐냐? 평균이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어플라이라고 하는 거를 써서 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데이터에다가 그 줄마다 내가 평균값을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10개 값이 나오죠. 46부터 55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줄의 평균값은 55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46, 47이었고요. 그렇죠? 보면은 값이 이렇게 평균값이 1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값들이 1씩 올라가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 줄마다 다 1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열마다 1부터 10까지, 11부터 20까지 이런 것들의 평균을 구하시다 그러면 여기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열들마다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5.5부터 95.5까지. 아주 간단하죠? 굉장히 편리한 함수입니다. 그 여기에 우리가 L appl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리스트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좀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코드를 일일이 치기 귀찮으니까 하나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예제에 있는 걸 갖다 쓰도록 하죠. 우리가 A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BC의 매트릭스 3개를 만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A라는 매트릭스, B라는 매트릭스, C라는 매트릭스 다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코드를 한 번에 실행시킬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A, B, C가 차례대로 만들어졌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매트릭스들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예를 들어서 A에 있는 값들의 평균, B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있는 값들의 평균, C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평균 이런 것들을 다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L apply예요. 그래서 이 L apply는 말 그대로 리스트 apply입니다. 리스트에 쓰는 그런 그 apply 계열의 함수고요. 그러면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A, B, C 그냥 합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L을 주고 각각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마다의 평균값을 구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있는 매트릭스의 평균들은 5고 두 번째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평균은 9.5 세 번째 있는 매트릭스 값들의 평균은 9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쉽습니다. 예. 아니면 여기다가 그 anonymous 펑션을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 값들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각각에 있는 애들의 여기에 뭐 그 열의 평균값만 구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nonymous 펑션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그걸 구할 수 있어요.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권장을 한번 드립니다. 저한테 이게 잘 안되면 질문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코드를 작성하셔가지고 뭐 스크린샷으로 하셔가지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딱 코딩을 해서 결과 잘 나왔으면 뭐 저한테 질문 안 하셔도 되고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L apply는 리스트에 사용하는 apply 함수다. 그리고 S apply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녀석인데 바로 한번 실행해서 보죠. 앞에 이게 S가 붙어 있다는 거 빼고는 위에하고 똑같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5, 9.5, 9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 L apply에서 나온 결과물은 아웃풋이 바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S apply를 쓰시면 아웃풋이 벡터로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더 복잡해 보여, 이게 더 복잡해 보여.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더 간단해 보입니까? 이게 더 간단해 보입니까? 네, 당연히 이쪽에 있는 게 훨씬 더 간단해 보이죠. 벡터 형태로 아웃풋이 출력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른 데다가 바로 갖다가 쓰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S-apply를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편이고요. S-apply를 써서 나온 결과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바로 다음 연산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에러플라이를 써서 나오는 결과는 그 결과 자체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에 그 다른 연산에다가 직접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5값을 원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 서브세팅을 원하는 결과를 추출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5라는 결과를 갖다 쓸 수 있어요. 이 결과 자체로는 이거 없이는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L apply보다는 가능하면 S apply를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함수가 아마도 M apply가 있을 텐데 이거는 한번 그 교재를 참고하셔서 직접 해보십시오. M apply는 그 많이 쓰지 않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V apply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M apply 그리고 뭐 V apply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주 쓰지는 않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tapply입니다. tapply 굉장히 유용한 함수입니다. 여기 별표 지금 뭐 칠판이 없어서 별표를 못 하겠는데 별표 빵빵 하셔도 됩니다. 이 정말 많이 쓰이고 유용한 함수예요. 요거를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베이스 패키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하나 볼게요. 얘는 당연히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이리스에 대해서 아이리스라는 꽃에 대해서 종류가 사실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세토사랑 벌시콜라랑 해서 세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넓이,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넓이,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한 값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고 어떤 종의 아이리스냐를 여기 표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리스의 스피시즈를 가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세토사, 벌시콜라, 버지니카라고 하는 세 종류의 아이리스의 그 꽃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측정값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고 각각이 50개씩 이렇게 측정값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각각의 그 종별로 세 개의 종이 있다 그랬죠? 종별로 뭐가 궁금하냐면 예를 들어 페탈 랭스, 꽃잎의 길이가 궁금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으로는 서브세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토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서브셋이라는 함수를 쓰면 아이리스에서 스피시즈가 세토사인 것만 골라주세요 라고 해야지만 그쵸? 이렇게 50개의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세토사에 대한.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꽃잎 길이의 평균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세토사의 이 꽃잎 길이 컬럼을 갖고 와서 이놈을 평균값을 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1.46가 나오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세토사 말고 다른 L도 다 마찬가지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토사 말고 테이블에 있죠. 예. 버시콜라, 버지니카 이거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막 이런 짓을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어쨌든 뭐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역시 세 종류밖에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어쨌든 많이 걸리잖아요. 코드가 길어지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tapply입니다. 그래서 tapply를 쓰시면 그쵸? 여기에 x 값이 들어가고 인덱스가 들어가고 펑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x는 내가 어떤 연산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이리스에서 뭐죠? 바로 페탈 랭스잖아요. 여기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덱스가 뭐냐면 기준이 뭐냐, 뭐에 따라 이거를 나눠서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준이? 기준이 아이리스의 스피시즈고요. 그렇죠? 그래서 페탈 랭스를 스피시즈별로 뭘 계산하고 싶은 거죠? 평균값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펑션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종별로, 세 개의 종별로 자, 여기 페탈 랭스, 꽃잎 길이의 평균값들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와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이런 짓들, 이런 서브세팅하고 이거를 또 컬럼을 우리가 추출해서 평균값을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 한 줄의 코드로 원하는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플라이 계통의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어플라이 함수 그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sapply랑 errorpply를 좀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도 sapply가 errorpply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용법을 본 tapply를 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자주자주 사용해 주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를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